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총리실 업무가 방대한 만큼 총리실장도 맡고 계신 업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 와서 총리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뭐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러면은 실시간 총리가 그 회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내용을 총리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예, 오늘 질의응답한 내용을 일단 주요 내용으로 해서 오후에 가면은 이제 마치면 바로 보고를 드리고요. 공간에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속기록 내용이라든가 이슈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립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총리한테 곧바로 전달이 돼 숙지는 되겠구만요. 예, 그리고 TV로 중계되면 꼭 TV를 보십니다. 아, 그래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공직윤리지원관실 그 감찰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제상 총리실장의 관리 감독하에 있어야 될 조직인데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그런 이 보고 라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비선 조직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은 우리 총리실에서도 인정을 하는 건가요? 예, 과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우에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 조직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이 규정도 고치고 그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휘 체계를 사무차장, 국무총실장 이렇게 명확화했고요. 아까 김기식 의원이 말씀하신 규정도 저희가 명확하게 좀 고쳤고요. 그리고 숫자도 42명에서 3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법적으로 그러면은 요 지원관실이 운영이 된 건 언제부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검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호 전 비서관 주도로 설립이 됐으니까 설립 당시부터 그런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이제 조사하는 방법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여야 간에 국정조사를 하시기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발의된 것도 알고 계시죠? 특검이요? 특검제를 도입하자. 그런 논의가 있으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네, 나와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네. 이제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이걸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잘못된 운영이, 우리가 총리실에서 파악하고 있기는 언제부터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 당시 없었고 지금 그때 있었던 직원들이 다 떠나고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 검찰 수사 결과나 이런 것을 통해 보면 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지면서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공식 라인에 보고됐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예를 들자면 민간인 사찰 같은 문제는 비공식의 비선 라인을 통해서 보고되고 하는 이런 투 트랙의 그 행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민주통합당하고 KBS 노조에서 2,600여 건의 이 사찰 자료가 나왔다는데 그게 일부는 지난 정부의 자료라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 당시에 검찰에서 분류한 바에 의하면 한 2,200건 정도는 지난 정부에 있었던 것이고 한 400건 정도가 이번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직권 남용이니 뭐 등등의 죄명이 붙어 있는데 전 정부의 일 중에 상당 부분은 어찌 보면 공소시효가 또 지나간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데까지는 아직까지 뭐 한번 짚어보지는 않은 건가요? 예, 사실은 2,600건의 자료가 총리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도 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검찰 결과의 보고서에 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안들이니까 뭐 공소시효가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발표 내용에 보면은 정황 보고에 관한 것도 있고 민관인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여간 여러 형태를 분류해서 그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협정
이 보호협정의 내용 속에 뭐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나 뭐 이런데 무슨 권리가 발생하거나 무슨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협정에 모두에 보시면은 국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에 중요하게 기인한다고 보는데 국내에 있는 법령 자체 효력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는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그것도 생각합니다. 그렇고 이게 보니까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교환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폐기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를 교환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걸 누가 담당할 것이냐, 그걸 폐기할 경우는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절차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생각합니다.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건 그렇고 이거 이제 국무회의 심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법제처에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유권 해석이라고. 예. 근데 그때 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의견을 받았다면서요. 예, 법제처의 해석도 그랬고요. 기존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24개의 협정도 그런 것을 받은 근데 적이 새삼스럽게 없었고요. 이번에 법제처에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은 겁니까? 이제 그것이 사전에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사후적으로 받은 규정상. 규정상 매번 하게 한답니다. 조약의 경우에는 매번. 그럼 이전에도 이거는 뭐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다 이런. 네, 거였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그냥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총리 해임 결의안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첫 번째는 무엇보다 충분히 국회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부족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역시 절차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만 절차상으로 긴급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공개를 안 하고 그것을 대외주의 안건으로 29일 서명식 할 때까지 처리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이번 건의 경우에는 더욱이 더 큰 그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